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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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우세요, 여러분은? 손이 너무 시려. 마우스를 잡아야 돼, 근데. 눈? 눈은 끔찍한데. 눈은 너무 싫은데. 손이 지금 너무 시려요. 반팔밖에 없어. 가엾죠.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리아라고? 무슨 말이지? 올해 마지막 리아는 뭐죠? 휴식전? 그 올해가 이미 가지 않았어요? 지금 연초잖아. 한 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인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올해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근데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오는데 올해 마지막이라니 올해 1년 쉬라고요, 저? 그 얘긴가? 1년 쉰다라고 들었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13월이라고? 13월이에요? 13월 있었어요? 여러분은 13월을 사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손이 너무 시려서 지금 손을 안 꺼내고 있어요. 이번 달부턴 고급 미노비. 고금리노비님 구독 감사합니다. 율리우스력 기준이랑 헷갈린 건가? 그레고리우스력 씁니다. 저는 그레고리우스력 씁니다. 지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라시아이마세. 어서오세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월요일만큼 피곤하죠. 저 오늘 진짜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살짝 번아웃이 왔어요. 노릇노릇하게 번아웃이 왔어. 진짜 많은 일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도 치과도 가야 되고 치과 정기검진도 있고 휴방하기 전에 정산 처리할 거 다 해야 되고 내일도 바빠요. 힘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네요.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노릇노릇해졌어요. 번아웃이 와서. 잘 구워졌다. 근데 여러분은 눈까지 내린다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눈은 진짜 끔찍해요. 눈 너무 싫어요. 눈은 진짜 싫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노릇노릇이에요. 약간 토스트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리하리하. 눈 많이 오는 게 좋다고요? 악마의 무슨 가루일까? 비듬가루? 악마의 비듬가루? 악마의 비듬이라고 하면 믿겠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비듬가루. 은가가루. 스님은 눈 치워야 되시나요? 치울 정도로 왔네요. 아까 트위터 봤어요. 눈은 하나도 안 좋아요. 드리프 찍고만 나고 하나도 안 좋아. 눈 좋은 게 뭐가 있어. 손 시려. 나갔다 왔더니 손 시려. 손이 따뜻해지질 않아. 눈을 그리워하는 리노비는 한 마리밖에 없네요. 저분은 눈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눈을 좋아하신대요. 냉동 리노비가 20개월 구독 중. 이쁜 건 유튜브 화면으로 봐도 돼요. 유튜브 화면으로 유튜브 봐도 돼요. 북유럽 정치 뭐 벽난로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면 돼요. 구독해주신 분들 리하리하.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도. 그리고 눈이 녹으면 얼마나 지저분해져요. 눈이 예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눈 보고 싶으면 니가타 가세요. 니가타 지겹게 보실 수 있어요. 리하리하. 거기는 눈이 막 1m씩 쌓여요. 지긋지긋할걸? 진짜 육기군이라서 니가타 가세요. 거기 스키장 유명한 데 있고 온천도 있거든요. 니가타역 지바메 산조 가기 전역인가? 스키장이랑 온천 있을걸요? 홋카이도 니가타 아닌데요? 홋카이도 아닌데요? 혼슈인데요? 니가타 혼슈인데요? 도쿄에서 1시간 한 반도 안 걸려요. 홋카이도 전혀 아닌데요? 혼슈에 있어요. 도쿄에서 가까워요. 거기가 바다에서 구름이 건너오면서 무거운 눈구름으로 변해가지고 눈이 많이 내려요. 니가타, 니가타. 눈은 싫어요. 눈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 가세요. 설국 쓴 데가 거기입니다. 육기근이. 설국. 설국. 소설이 거기에요. 톤네르오 느끼를 또 육기근이 났다가 거깁니다. 그만큼 눈이 많이 내려요. 그것도 무거운 눈, 습식 눈이 많이 내려. 그래서 눈을 안 치우면 지붕이 무너진대요. 아니 설국 열차가 아니라 일본 소설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 육기군이 설국 열차가 아니라.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리노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육기군이를 모른단 말이야 설국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설국이었다라는 눈의 고장이었다라는 그 명문장으로 유명한 그 설국의 배경이 니가타입니다. 일본어로 해서 못 알아들었나? 실제로 가보면 엄청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이에요. 책 재밌진 않아요. 그분 책은 그거 뭐지? 와바타 야스나 이지의 무희. 이지의 무희가 더 재밌어요. 단편이라서 단편이 더 나아요. 이거는 육기근이는 원문으로 안 읽으면 여러분이 스키장이 그러니까 그 니가타 역에 안 있고요. 그 니가타 역 내리시기 두 정거장 전이 스키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랑 되게 떨어져서 산 쪽에 있어요. 지밤의 산조 전역일 거야 아마. 나도 가본 지 한참 돼가지고 한 1, 2년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온천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근데 주변에 뭐가 없어. 주변에 뭐가 없어. 어서오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고립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차가 없으면 그리고 이동을 못해요.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약간 강원도 같다고 해야 되나? 엄청 시골이에요. 시골. 그리고 공방이 있어요. 공방.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스테인리스 같은 거 가공해가지고
작품까지는 아니고 실용적인 물건 만드는 공방? 그런 공방들이 모여 있어요. 젊은 분들이 하는 공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기자기한 거 뭔가 일본 물건 사는 거, 실용적인 거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여간에 제밤의 산조라고 여간에 거기에 가면 공방에서 파는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놔뒀거든요. 여간에 안테나 숍이 있어요. 팝업 스토어가 있어. 니가타 역이 아니라 즈바메 산조라고 니가타 가기 전 역이에요. 좀 특이한 뭐 찻잔 같은 것도 있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실용적인 주방에서 쓰는 물건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재밌을 거예요. 별거 다 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맛있는 딸기 찹쌀떡집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좀 가야 돼. 여기서 좀 멀어. 거기가 쌀이 유명한 고장이라서 떡이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겨울에 가시면 딸기 찹쌀떡이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쌀로, 햅쌀로 좋은 쌀로 막 그때그때 만드는 거라서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농사도 짓는 쪽이라서 싱싱한 딸기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맛있는데 단점은 유통기한이 엄청 짧다.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 길어야 이틀? 금방 곰팡이 펴요. 단점, 집에 못 싸간다. 뱃속에다 넣고 가야 된다. 그쵸. 그냥 거기 사서 거기서 동네에서 먹어보는 정도? 실온 보관하면 안 되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뱃속에 넣고 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거라서 아무래도 손을 타니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이벤트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할까.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잘 돌아갈지 않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딸기로 유명한 거는 또 딴 데가 토치기 같은 데 가면 딸기로 유명한 거 많이 팔아요. 토치기현이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딸기가 드시고 싶으면 토치기 가시면 됩니다. 토치기나 아니면 그마모토 아니면 나가노 그쪽이 딸기는 조금 더 뭔가 가공해서 파는 게 많아요. 토치기가 브랜드 딸기가 많아가지고 토치기가 제일 도쿄에서도 가깝고 딸기 드시고 싶으면 거기 가면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딸기 시간 제한 주고 무제한으로 따먹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체험? 본인이 직접 따먹는 거? 뱃속에 넣고 오기? 딸기 뷔페라고는 하는데 딸기 뷔페가 그 하우스에서 자기가 직접 따먹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토치기 가면. 비싼 브랜드 엄청 큰 딸기를 하우스에서 시간을 뭐 1시간 정도 시간 제한 주고 무제한으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통 정도는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 어떻게 가시냐면 도쿄 도청 앞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히가에리가 아니라 당일치기 여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시면 체험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운전해서 직접 갈 필요가 없고 도쿄 도청 앞에서 출발하는 1일 당일치기 여행 패키지로 따라가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본어를 좀 하시느라는 전제하에 한 통이 내 맘대로 한 통은 안 되고 거기서 주시는 플라스틱 통에 맞아요. 간간버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다 도쿄 도청 앞에서 출발해요. 신주쿠에 있는 도쿄 도청 그 앞에서. 보통 연령층이 60대 이상이시라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좀 시간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뭐 가셔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가죠. 자유가 약간 떨어지니까. 왜냐면 거기서 태워주는 대로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한테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곳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패키지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은 그런 역 안에 있는 여행사 같은 데서 전단지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데 보면 그런 데서 신청하셔가지고 가시면 돼요. 역 안에 보면 여행사들 많잖아요. 막 전단지 있고 그런 데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거든요. 무슨 투어, 무슨 투어 해가지고 온천도 하고 뭐도 하고 엄청 많아요, 종류가. 딸기 따먹는 것도 있고 조개찜 무한으로 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은 뱃속에 넣고 오는 건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저녁은 안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고, 점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점은 먹었고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이제 방송 끝나고 먹어야죠. 여러분은 뱃속에 담고 오는 거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못 먹는 게 사람들이 점심 먹고 보통 딸기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찬 상태로 딸기 하우스에 가니까 먹어봤자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아마 적자겠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물리기도 하고. 저 한국인이 하우스를 거덜낸다라고 하겠죠. 그런 거 무제한 먹기 뭐 많아요. 그 소고기 산지 같은 데 가서 소고기 먹고 무제한 먹고 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유 그런 거 하는데 가가지고 목장에서 치즈 만들기 그런 것도 하고. 그 패키지가 많아요. 그 도쿄 도청에서 출발하는 거. 근데 소고기도 물려서 여러분 기름진 소고기는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무제한이라고 하면 엄청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스키야키 해가지고 메밀이 없어. 메밀이 없고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짜고 달아요. 짜고 단데 김치도 없고 메밀이 없다. 근데 무제한이다. 그리고 고기가 엄청 기름지다. 마블링이 여러분급으로 껴있다. 스키야키 먹을 때 보통 와사비는 안 주죠. 스키야키는 간장으로 먹는 거라 계란 찍어 먹으라고 날달걀 주죠. 날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 찍어 먹으라고 달걀 주죠. 여러분만큼 마블링이 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치도 없기 때문에 못 먹어요. 가능. 저도 엄청 오늘도 추워요. 많이 춥군요. 리하. 보통은 노른자만 줘요. 계란을 주고 본인이 깨가지고 흰자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흰자도 먹고 저는 노른자만 분리해서 먹거든요. 장 같은 거 안 넣어주고 그냥 달걀만 줘요. 달걀 본인이 깨서 먹으라고. 메늘도 없고 김치도 없고 비본 깔리는 반찬 없고요. 오로지 고기랑 흰 밥만 줘요. 거기다가 기껏 줘봤자 미소시루 정도? 그럼 물립니다, 여러분. 김치를 찾게 될 거예요. 싸간 거! 그것까지는 싸가시는 분들 봤어요. TV에서 봤는데 그거 뭐지? 고기랑 게 발라 먹으려고 장갑 싸가시는 분은 봤어요. 뷔페에서
대게 무제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게 발라 먹으려고 그다음에 게 발라 먹는 도구 같은 거 가져가시는 분들은 봤는데 장갑 도구 그 쏙쏙 빼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게를 챙겨 오시는 분들은 봤는데 뭔가 품속에 숨겨놓은 김치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가보신 분들은 그 발라먹는 도구 같은 거 챙겨 오시더라고요. 냄새 퍼지면 이제 차에서 쫓겨나겠지. 차에서 어르신 한 분이 멀미하기 시작하고 토하고 옆에서 모라이 오바이트 전염돼서 토하고 밀봉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갖고 가더라도 아니면 일회용 팩 갖고 가가지고 다 먹고 거기서 버리고 온다거나. 근데 식당에 민폐 아닐까? 거기 냄새가 퍼지면. 오코노미야끼가 아니라 그거 파티지. 얘기 안 할래. 나의 청순이 떨어져. 오코노미야끼는 위에 좀 뭘 많이 얹고 소스도 얹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코노미야끼가 아니죠. 은혼에 나왔던 그거죠. 타마가 만들어줬던 로봇이 만들어줬던 그거죠. 짤이 있을 텐데. 역시 파란 사이트.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역시 파란 사이트야. 근데 비주얼이 이래. 실제로 이래요. 이게 바삭하게 안 구워지고 이 질척한 상태로 요 조그만 주걱 같은 걸로 떠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먹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속어까지 냄새가 다 배. 문제가 횟집 가면 보통 비주얼이 뭐 이렇습니다. 이게 기름에 지지잖아요. 기름에 지지는데 한국처럼 그게 우웅하고 빨아들이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믹스된 반죽이 기름에 지져지면서 나는 냄새? 그게 온몸에 다 밴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몬자야끼 먹었어라고 주변에 광고하고 다니는 그거야. 꼬라지야. 온갖 거, 그러니까 토핑은 자기가 선택해요. 이거 넣어주세요라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서 과자, 베비스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별거 다 넣을 수, 치즈도 넣을 수 있고 요즘은 김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비주얼이 더 해괴해져. 김치까지 넣으면 김치에 치즈까지 넣으면 진짜로 과자 넣어요. 그게 도쿄식이에요. 에도식인데 원래 애들이 그런 할머니가 파는 불량식품 같은 음식이었거든요. 저게 연탄불 놓고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좌판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 구멍가게에 파는 과자들은 저 안에 토핑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에도의 음식입니다. 에도의 어린이 음식. 에도의 어린이 음식. 네, 그 라면 과자 베비스타를 뽀개가지고 놓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과자를 으깨서 넣잖아요. 봉지에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부셔가지고 넣기 때문에 소화된 듯한 비주얼이 나와요. 재료를 다 또 잘게 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분들이 골목길에서 겨울에는 냉동 상태로 보시고 여름에는 따끈따끈한 상태로 보시는 비둘기가 쪼아먹고 있는 그 상태로 나옵니다. 그거를 기름에 지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비노비아 먹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셀프로 구워서 먹어요. 저 조그만 국자 같은 걸로 뒤집으면서 본인이 이제 뒤집으면서 먹는 거예요. 지척지척한 그 반죽을. 저는 진짜 안 좋아해요.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츠키시마라고 어디라고 토요스 가기 전에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어디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려나? 긴자에서 토요스 가기 전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츠키시마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 가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다이바에 있는 거는 좀 관광객용이고 제가 몰려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저 가게가 쫙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여러분 비주얼이 저런데 돈을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잡고 가야 돼요. 이거요. 생각보다 이게 토핑이 돈을 별도로 기본 반죽으로는 못 먹고요. 맛이 없어가지고. 토핑을 추가하면 그게 다 유료거든요. 네, 토핑비를 다 따로 받아요. 1인분씩 1인당 기본으로 시켜야 되는 반죽이 있고 거기에다 토핑이 다 따로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싸지가 않다. 기본 반죽에 양배추랑 당근이랑 다진 재료 조금 넣은 거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것저것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음료도 보통 원드링크 1인당 하나씩 시켜야 되고 저기 가면 룰이 그래요. 원드링크 하나 시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이의 그런 뭐라 그래 막과자집에서 파는 음식에서 시작했지만 코 묻은 돈을 떼먹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 대상으로 짭짤하게 번다. 생각보다 예산을 잡고 가야 된다. 1인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은 잡고 가셔야 될 거예요. 요즘은 올라가지고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기까지 안 가고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부야에 어디 가면 있냐면 시부야에 전만대 있고 그 역에서 이어져 있는 빌딩 있죠. 새로 생긴 몰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식당가에 올라가면 그게 체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드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가격은 관광객 등쳐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 츠키시마 가서 먹거나 시부야에서 먹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저기까지 안 가시고 시부야에서 드시면 됩니다. 시부야에 몰에 가면 거기 식당가에 있어요. 되게 유명한 체인이 있어요. 네. 맛은 똑같아요. 그리고 옷에 냄새 배는 것도 똑같아요. 너무 추워요. 사무이. 옷에 냄새 배는 것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약간 다음 일정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드셔도 된다. 환풍기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주민이 사는 지역에는 냄새를 물로 정화하는 장치 같은 걸로 다 뺀 다음에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주택가에는. 네. 그래가지고 아예 환풍기를 설치 안 하고 안에서 다 가둬놓고 손님들한테 냄새가 훈연되는 가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작가님. 그걸 아예 환풍기를 설치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 연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손님들한테 훈연되는 거예요. 주택가에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내보낼 때 냄새가 없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내보내야 돼서 장치를 설치하면 제가 업자분한테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비싸대요. 맞아요. 마셔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신 물빨래 되는 옷으로 입고 가셔야 돼요. 닭꼬치집 가실 때 특히 맛있는 닭꼬치집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맛있는 닭꼬치집은 팬티까지 냄새가 다 뺀다. 그래서 전신 물빨래 되는 옷으로 입고 가셔야 돼요.
그거 뭐지? 패딩 같은 거 있으면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갖고 갖고 들어가세요. 안 그럼 봉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분 여행 내내 닭꼬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드라이클리닝 할 때까지 계속 여행 내내 닭꼬치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약기만 뱉는 게 아니고 닭꼬치, 그 다음에 그럼 그 씨앗게 아세요? 꼬치에 끼워가지고 튀기는 거? 그런 것도 냄새가 보통 많이 배거든요. 여러분 여행 내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벗어가지고, 그 도쿄에도 그 오사카 명물인데 그거 있잖아. 왜 부산 돼지국밥이 서울에도 팔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전국에 다 팝니다. 나주곰탕이 서울에도 팔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가실 때는 물빨래가 되는 옷으로 입으시고, 겉옷은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서 반드시 둘둘 말아가지고 봉투 같은 데 넣어서, 쓰레기 봉투 같이 큰 봉투에 넣어갖고 갖고 들어가세요. 한국처럼 의자 밑에 넣고 그런 거 없고요. 뒤에 외투 걸어놓는 데만 떨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투를 걸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옷도 같이 훈연돼요. 겉옷도 같이 훈연됩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집에서 대한항공 타고 오실 때까지 닭꼬치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의자 밑에 넣고 하는 게 보통 없어요. 자, 대한항공 피치 못할 때 타는 피치항공 타시나요? 이런 개그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피치 못할 때 타는 피치항공 타시나요? 안 핫해요? 깔깔 유머 사제 유머집에 지네어 많이 타요? 동생이 귀국했을 때 닭고기 냄새가 났던 건 그거죠. 일본에서 훈연된 거죠. 일본에서 훈연된 냄새를 달고 온 거죠. 집에 와서 옷 다 빨 때까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훈연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예전에는 더 끔찍한 얘기 해드릴까요? 도쿄올림픽 전에는 분연이라고 해가지고 가게 안에서 담배도 피웠어요. 자리만 구분돼 있고. 그래서 담배 연기도 옵션으로 플러스 됐었습니다. 네, 일본 호텔에 탈취제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케이, 정답이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브리즈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닭고기집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보통 주변에 한국 분들한테 못 해드리는 게, 일단 벌 받으면서 무릎 꿇고 먹어야 되고요. 냉난방이 안 돼요. 냉난방이 안 돼서 여름에는 부채를 줘요. 여름에는 부채를 주고,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숯불에 손 째면서 먹어야 되고. 무릎 꿇고 먹어야 돼. 식탁이 없어. 자식이야, 전부 다 자리가. 무릎 꿇고 먹어야 돼. 무릎 꿇고 벌 받으면서 먹어야 되고.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어요. 지금은 이제 도쿄도에서 이놈해가지고 못 피우는데, 아니, 양반다리 하면 각이 안 나와. 가보시면 알아요. 각이 안 나와요. 무릎을 꿇어야 높이가 맞아. 닭을 퐁당해가지고 먹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그 높이가 맞아요. 좌식 테이블이. 무릎 꿇고 앉는 거를 세자하는 걸 기본으로 설계를 한 거라서 벌 받으면서 먹어야 돼요. 여름에 가서 제일 환장하는 게 부채, 여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이면서 먹는데 부채가 나와요. 닭을 펄펄 끓는 육수에 담궈가지고 먹는 요리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먹어야 돼요. 부채 준다니까. 여름에 부채 준다니까요. 여름에 부채 주고 겨울에는 그 불에 이렇게 손을 째면서 먹어야 돼. 지진 나면 폭삭할 것 같은 옛날 건물이에요. 근데 진짜 닭고기 하나 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못 해주겠어. 여름은 고모니 그래서 여름엔 손님이 조금 적어요. 얼마나 맛있냐고? 제가 먹어본 닭 요리 중에선 감이 제일 맛있다. 최고. 맛이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또 끔찍해하는 게 뭐냐면 닭을 살짝 들이켜 먹어요. 그래서 소개를 못 해주겠어. 닭을 살짝 들이켜 먹어. 데쳐 먹어. 레어까지는 아니고 미디움 레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요리를 설명을 닭 샤브샤브는 아니고 닭 한 마리도 아니고 일본식 닭 한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식 닭 한 마리인데 부위를 이제 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먹는 일본식 닭 한 마리라고 끓이면서 먹는 요리예요. 닭 육수에. 일본식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인데 일본식.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덜 익혀 먹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렇게 먹어버릇했던 사람들은. 아니, 부위별로 살짝 데쳐 먹어요. 그리고 다진 닭고기 견단 같은 거? 리하리아 닭 한 마리 소리 듣고 왔습니다. 꼭기요. 꼭꼭꼭꼭. 구독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서 소개를 못 하겠어요. 소개를 못 하겠어. 그래서 외국분들 데려가기에는 최악의 가게다. 꼭꼭꼭.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높아.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복장도 갖추고 가야 돼요. 갈 때 전신 물빨래 가능한 옷으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전신 물빨래 가능한 옷. 왜냐하면 냄새가 아주 풍부하게 붑니다. 끓이면서 먹는데 환풍기 없어. 우리만 끓이는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랑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끓여요. 속옷까지 냄새가 다 배요. 예전에는 담배 냄새도 뱄어. 담배 그나마 그거 돼가지고 실내 흡연 금지돼서 이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담배 연기는 기본으로 나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담배를 안 피웠던 연식보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벽 같은 데서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이거를 끓이기 시작하고 열기가 올라오면 은은하게 담배 냄새가 나와. 그래서 담배가 제로라고는 못하겠어. 수십 년 더 됐을걸요? 그 건물이 에도 지진 났을 때 버텼던 건물이니까 목조 건물이니까 수십 년 더 됐지. 담배 재떨이에 푹 담궈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이 생겼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맛있는 닭꼬치집이 시부야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환기가 안 돼가지고 갔다 오면 와, 한 달은 한 6개월은 닭꼬치 안 먹고 싶어. 한개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개를 해가지고 내보내려면 되게 비싼 한푼 잔치를 설치해야 돼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 설치를 못하는 업주는 아예 밖으로 공기를 안 내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의 폐로 다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가에는 물을 써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는 장치가 법으로 법제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면 포장! 먹고 가는 손님만 포장돼. 닭꼬치집은 거기에서 먹고 가는 손님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냥 포장은 안 되고 먹고 가는 손님만. 먹으면서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다음날 먹어요. 순수 포장은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는데 제가 가는 집은 안 돼요. 안 돼요.
순수 포장은 안 됩니다. 보통 맛집은 안 돼요. 순수 포장에. 그냥 적당히 맛있어도 괜찮으면 포장되거든요. 근데 진짜 맛집은 포장이 안 돼. 거기서 먹는 손님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 딱 도시락으로 돼 있는 것만 포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소보로라고 해가지고 닭고기를 다져가지고 그걸 밥 위에다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소스랑 양념해가지고 밥 위에다가 덮은 도시락이 보통 포장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포장이 되고 거기서 먹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꼬치 그때그때 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걸 걔네 두번 소보로라고 당하면 불러요. 또 그걸 소보로라고 불러요. 그 소보로 빵이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소보로가 그 보슬보슬한 요리 기법을 전부 다 소보로라고 부릅니다. 소고기로도 할 수 있고 닭고기로도 할 수 있고 돼지로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보슬보슬하게 만든 건 다 소보로라고 불러요. 고슬고슬하게 그렇게 다져가지고 익힌 거는 다 소보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락에 보통 많이 해요. 밥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소고기 한 줄, 달걀 한 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월) 리하리하. 엄마들이 도시락 싸줄 때 많이 싸주세요. 소고기 한 줄, 김 한 줄, 뭐 그 다음에 계란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밥 위에 덮어가지고 도시락으로 많이 싸주십니다. 꼭 민치는 아니고 달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민치라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어로도 하거든요. 연어 익혀가지고. 그래서 민치는 약간 다진 고기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독도 감사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익혀가지고 그렇게 다진 거? 그 상태를 다 소보로라고 보슬보슬해진 상태. 생선으로도 연어 같은 생선으로도 소보로 만들고요. 스크램블 에그도 잘게 그렇게 일본식으로 양념해가지고 소보로 네, 생선으로도 만들어요. 도시락 승부하듯이 싸는 거는 유치원이나 그래요. 왜냐하면 급식 먹잖아요. 유치원은 진짜 해요. 승부 도시락 해요. 유치원은 합니다. 그 승부 도시락만 하는 게 아니라 승부 가방도 합니다. 승부 가방이 뭐냐면 유치원에서 쓰는 가방을 이제 엄마가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엄마가 직접 만든 가방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의 솜씨를 겨루는 쇼부. 란도셀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재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만든 가방 준비물에 있어요. 좀 좋은 유치원 기준입니다. 좋은 유치원 기준. 재봉을 해야 돼요. 엄마가 직접 만든 유치원 준비물 가방 이런 거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의 솜씨를 보여주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꾸밈까지 이렇게 그냥 가방 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꾸밈까지 할 수 있어라는 게 어머니들의 그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 집이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가 전업주부만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맞벌이면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어디 가서 사다 주지. 우리 엄마는 나가서 돈 벌 필요가 없어 라는 거를 자랑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락도 냉동 도시락 일본의 냉동 반찬이 어느 정도로 돼 있냐면요. 그냥 꺼내가지고 그 전날 도시락에 담아놨다가 아침에 가져가면 되는 냉동 반찬도 많거든요. 엄청 잘 나와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싸오면 이제
찡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냉동고에서 꺼내가지고 도시락에 담아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애가 들고 가면 점심에 먹을 때 저절로 자연 행동되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반찬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반찬이 그렇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식품공학 박사, 석박사님들을 갈아 넣은 거죠. 모든 반찬이 다 있어요. 튀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반찬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 있거든요. 우원 조림, 계란말이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도시락을 채워서 오는 애랑 엄마가 하나하나 수제로 만든 조금 삐뚤빼뚤한 게 포인트야.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조림도 있고 구이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물도 있고 요새는. 엄마가 조금 삐뚤빼뚤하게 수제로 만든 도시락으로 싸우는 애랑 도시락 먹을 때 계급이 카스트가 생겨요. 쟤랑은 같이 안 먹어라는 약간 그런 거. 쟤는 맨날 냉동 싸와. 도시락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운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갑게 먹어요. 데우지 않고 차갑게 먹어요. 여러분들이 액기벤 먹고 많이 실망하시는 게 차가워서 그래요. 액기벤은 안 데우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세게 하고 액기벤 먹고 많이 실망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갑게 먹는 음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찬밥 안 먹는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원래 차갑게 먹는 거를 가정에서 간을 하기 때문에 간이 세고 양념도 좀 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액기벤 먹지 마세요. 액기벤 먹는 건 바보예요. 보온 도시락 쌀 만큼 추운 계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도쿄 기준으로는 보온 도시락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때는 방학해버리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을 써야 될 정도의 기온이면 방학해버리고 그리고 도시락은 차갑게 먹는다라는 게 원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밥을 따뜻한 국이랑 따뜻한 밥이랑 먹어야 된다라는 코다와리가 고집이 없어. 일단 그게 없어. 밥이 차가워도 도시락이니까 차가운 거야 라는 게 기본입니다.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 먹어야 된다라는 게 없어. 그냥 차가운 도시락은 정상인 거예요. 그게 문화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차가운 밥에 대해 관대한 거, 찬밥에 대해 관대한 거. 도시락은 원래 차갑게 먹는다라는 게 기본 그거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데워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없어요. 덜 춥잖아. 기온이 여러분 지금 눈 내리고 추운 것만큼 춥진 않잖아요. 겨울에도 그런 도련님 학교는 반바지 입어요, 애들. 이벤트를 할까요, 말까요? 관리가 될까, 안 될까? 춥겠죠. 사이다를 뿜었어요? 춥겠죠. 왜 안 춥겠어요? 아무리 애들이 열이 많아도 춥겠죠. 애들도 사람인데. 그리고 뛰어다니면 안 춥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춥겠죠. 아니요, 거기는 사스가 홋카이도는 안 그러지. 거긴 죽어요. 여러분, 거기는 롱패딩 입어요. 롱패딩 입고 어그 신어요. 주차장에도 바닥 난방해요. 생존이 걸려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바닥 난방이 주차장에 열선이 깔려있어요. 안 그럼 눈 치우다 죽어요. 안 그럼 아빠들은 눈 치우다 허리 부러져서 돌아가셔요.
체육관이 보통 있죠. 체육관. 학교 체육관. 야외에 왜 체육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체육 수업을 안 하면 진짜 좋겠죠? 진짜 좋겠지? 근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죠? 수영장도 다 있고 체육관도 다 있죠? 체육 수업 안 하면 진짜 좋겠지? 나 같은 애들은 진짜 좋겠죠? 근데 아쉽지만 여러분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냥 체육이 싫어요. 체육이랑 수학은 다 싫어요. 체육 있는 날 일부러 결석한 적도 있어. 체육하기 싫어가지고. 그 수업 너무 하기 싫어서. 그 정도로 싫어요. 음악이랑 미술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편차가 큰데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싫어요.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재능의 영역을 평가받아야 되잖아, 점수로. 다 같이 해도 기본이 안 되죠, 저 같은 애들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본이 안 되죠, 기본이. 예체능은 그래서 싫어. 다 싫어. 수학, 음악, 미술 다 싫어. 수학, 미술, 음악, 체육. 미술도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과학실험은 저 과학실험 준비부 하는 부서를 해봐가지고 싫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 귀찮아. 모든 반 친구들 걸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실험이 싫어요. 준비 담당. 응. 그거를 뺑뺑이 돌렸나 그때? 응. 뺑뺑이 돌려가지고 잘못 추첨 제비 뽑기 해가지고 잘못 뽑아서 했던 것 같은데. 무언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체육 준비부보단 낫잖아요. 체육 준비부보다는 낫잖아. 공 치우고 그런 거 하나 준비하고 막 그런 거 그 매트 꺼내고 이런 거보단 낫잖아. 가산점은 없고 그런 건 있어요. TV 오늘 실험이 점수에 들어가는 건데 미리 뭔지 알고 가니까 약간 이득이다. 미리 그 부분 보고 갈 수 있어서. 가산점은 스스로 챙기는 거지. 미리 보고 갔을 때 시간이 조금 있다. 한 20분 정도 미리 본다. 저는 미술 2 맞아봤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교육제도상 F를 줄 수 없어서 2를 준다고 하셨죠. 저도 아마 F가 있으면 F 받을걸요, 꼬라지가. 저한테 없어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림 얼마나 못 그리는지. 저도 F가 있으면 F를 받을 거예요, 아마.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리가 안 될 것 같죠? 제가 없으면. 내일까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미흡, 우수, 중간이라고? ABC로 했다고? 학교마다 다른가 본데? 아니면 여러분 세대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리노비 세대 차이? 그쵸? 응. 리노비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
학교마다 다른 걸로 하자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죠. 곤립이랑 사립이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왜 소학교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기 방폭 전에 소학교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서당 세대? 이럴 때는 없군. 소학교. 하와와 레이와인 것이에요. 헤이세이면서의 레이와라고 거짓말하기. 소학교는 인간의 목숨은 더덥구나. 너무 짧게 사는구나. 국민학교는 좀 있을 듯. 레이와가 제 방송 볼 리가 없죠. 여기는 헤이세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헤이세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쇼아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와는 있을 수가 없어요. 19금 걸면 방송 못 봐요. 레이와는. 타이쇼는 그러면 소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소학교가 없잖아 지금. 레이와는 제 방송 못 봐요. 제 19금 걸었을 때 제 방송 못 봐요. 아, 레이와는 없어. 여기 레이와는 한 명도 없어. 레이와들은 이런 거 안 봐요. 버튜버 같은 거 안 볼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전환된 건 1996년 3월 1일부터다. 즉 1995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은 국민학교로 입학한. 레이와는 타마고치 갖고 놀고 옛날 거 레트로 하면서 놀아요. 이런 거 안 봐요. 19금 그리고 제 방송이 아니라 수녀님 방송에서 걸었었어요. 그 술 마시려고. 입학할 때 국민학교였지만 졸업할 때 초등학교였죠. 그 타마고치가 여러분이 갖고 놀았던 타마고치랑은 달라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타마고치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네, 컬러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기계 두 개를 붙여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못하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타마고치 주제에 여러분이 못한 결혼을 해요. 번식이랑 결혼은 다르지. 개권 심하시다라고 결혼해. 그것도 하고 요새 애들이 뭐 하고 노냐면 스티커 교환하세요. 시르코감. 스티커 교환장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 채팅도 치기 힘들어 하시던 할배들이 갑자기 손가락이 빨라지셨어요. 뭐지 무서워. 이거 아세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친구랑 교환하는 거.
이런 거 합니다. 요새 애들은. 이렇게 수첩에 모아요. 이거를. 이렇게 수첩에 모아가지고 친구랑 이런 수첩에 에이! 이런 수첩에 모아가지고 친구랑 학교 끝나고 너 뭐뭐 이쁜 거 귀여운 거 있는데 나랑 뭐 바꿀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입체적인 올록볼록한 거 뭐죠? 오늘 사진이 안 나오냐? 응, 이렇게. 이런 거. 틱톡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엄마가 했던 거 이제 애들도 또 하는 거야. 유행이 돌고 돌아가지고 옛날 유행이 다시 왔어요. 근데 이게 룰이 있어가지고 반짝이는 반짝이끼리 교환하고 입체 스티커는 입체끼리 교환하고 이렇게 납작한 건 납작한 것끼리 교환하고 그런 룰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도는구만. 저거 라떼 초등학생 때 여자애들이 하고 남자애들도 다이어리 있으면 했는데. 그 룰이 있어. 엄격한 규칙이 있어. 애들끼리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제가 90년대생인데 여자애들끼리 문구점에서 저런 다이어리 꾸미기는 팔았어요. 경쟁하다 싸다고도 봄. 되게 유행이 다시 왔어요. 90년대 유행이 다시 왔어요. 유행은 돌고 돌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다는 게 유행이에요. 여기 지금 교환장에 뭐 주렁주렁 달린 거 보이시죠? 키링 같은 거. 이런 거 주렁주렁 다는 게 유행이에요. 요새 애들은 이러고 놉니다.